오늘 특검에서 여러 곳에 여러 사람의 이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는 통일교 서울본부와 가평본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먼저 박준희 변호사께서 어떤 혐의를 보려고 지금 통일교 본사지라고 하는 곳을 들어갔는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이 통일교의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하나가 크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드러난 부분인데 이 통일교 총재와 간부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다른 측근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포함된 곳이 천정궁이라고 해가지고 최수영 평론가 통일교 자체가 좀 대중들에게 좀 감싸져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여기 한학자 촌재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자주 봅니다. 이제 이제 고향을 가다 보면은 서울 양양 고향 고속- 근처세요? 예, 고향을 가다 보면 가평을 지나는 곳에 네.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우측에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궐 같은 데가 하얀색 건물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 굉장히 큽니다. 뭐 2만 7천 평이라고 그러니까 연면적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대리석 이런 그다음에 이제 큰 기둥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압감을 주는 외관만으로도. 그렇죠. 예. 그런 곳인데 거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결국 법원이 특검이 제출한 그 소명에 동의해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적시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이 일부 법원이 판단해서 이거는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만큼 예. 저는 그 속도전과 그다음에 방향성을 주목하는 게 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겨냥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본산을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사실상 심장부가 털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통일교 측도 매우 당황할 수 있을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아마 통일교 역사상 이런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의 방향성과 속도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특검팀이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다. 그런 예. 어떤 시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 변호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도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나요? 뭐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실상 사법부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한 좀 자제하는 좀 성향이 있긴 한데 예.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윤 씨잖아요. 예. 윤 씨가 통일교 간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일교와의 연관성은 인정이 됩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요구하는 범죄 혐의점의 소명의 정도와 압수수색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혐의 소명 정도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범죄 혐의점과 어느 정도라도 연관이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원에서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지금 통일부 간부가 본인이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금품을 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예. 다만 근데 통일교 측에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일 그렇죠. 뿐이지 우리 종교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예. 오늘 만약에 이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전달을 이런 금품을 전달했을 때 그 금품을 구매할 때 자금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자금 출처가 만약에 통일교와의 관련이 있다라면 예. 아니면 이 윤 씨라는 이 통일교 간부가 이런 금품을 전달을 하고 통일교 총재라든지 통일교 다른 간부들한테 이런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자체에서 금품을 전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 측에서는 이제 개인의 일탈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관고리를 찾느냐 마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그래가지고 좀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좀 이례적인 장면이 오늘 펼쳐졌는데 여기입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도들이 크게 물리적 저항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신도들이 나오니까 경찰 기동대가 동원이 됐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무래도 혹여라도 이제 하나의 종교이고 예. 또 종교에는 어떤 신앙으로 뭉쳐진 어떤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 지금 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와 관련돼 가지고는 압수수색은 불가피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저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어떤 건물에 대한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사람에 대한 아. 그런 압수수색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의혹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청탁 의혹은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거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권성동 의원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2023년 때 일입니다. 최순실 네. 그때 생각해 보면 23년 전당대회가 김기현 대표가 됐던 그 당선됐죠. 전당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시에 이때 김기현,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그 천하람 그리고 이제 나경원 등등 이제 후보군들이 많았는데 예.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 쪽으로 정리가 됐고 안철수 의원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때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의 정무석의 발언이 또 이제 전대 개입 논란을 낳았고요. 예. 이런 와중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는 사실상 이거는 이제 후보 정리가 됐을 때이고 후보 되기 전에 권성동 의원이 사실 친윤계 대표 주자로 나갈 거라는 설이 유력했단 말이에요. 있었죠. 예. 그런데 그걸 깨고 갑자기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동안 후위에 있었던 김기현 후보가 급부상하면서 결국 당선이 됐는데 예. 이 과정에서 통일교가 개입됐다는 논란은 뭐냐면은 건진법사가 이제 권 의원 측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당원을 좀 모아주겠다. 예. 우리가 이제 신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얘기했다는 게 이제 그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거고. 예. 그다음에 만일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권 의원과 관련이 있는데 그 권 의원이 불출마하니까 결국 그때 당원 모집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결국 김기현 의원 쪽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빠르게 이제 1위로 부상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2023년 3월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1월에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요. 22년 11월에 전통일교 간부 윤 씨하고 건진법사가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는 겁니다. 윤심이 정확히 무엇이냐? 전당대회를 위해서 필요한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대해서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이제 건진법사가 답을 합니다. 구속적 불심 심사가 지금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요거 잠깐 종료가 되면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신문하고 나서 24시간 내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결론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는 방대하지만 이 쟁점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실질심사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고 추가적인 부분은 건강상 이유인데 뭐 판사들 의사가 아닌 이상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결론이 좀 빨리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병보석 같은 경우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근데 피의자들도 뭐 보증금 납부 석방이라고 해서 판사가 뭔가 보증금을 납부를 전제로 석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 근데 다만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보증금 납부 석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느냐 아니면 해소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과 지금 시점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결론을 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 간부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투표 근무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건진법사가 10,000명 이상, 당비 석 달 이상 납부한 뭐 당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건데 박 변호사님 이것만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통일교 본부를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통일교하고 연관고리는 현재까지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러면 정말 이 당원에 대해서 통일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느냐 이 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 당원을 가입했던 사람 당사자들이 이런 압력이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가입했다는 부분은 절대 자백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정황 증거를 모아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어떤 특정 시점에 갑자기 아까 지금 요구한 것처럼 10,000명 이상을 했다라고 하면 그 10,000명이라는 인원수가 특정 시점에 몰려서 만약에 가입한 정황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이고 그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통일교의 신자다라고 하면 사실 이 자체로도 연관고리가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통일교 신자들한테 이런 가입에 대해서 어떠한 뭐 지령이라든지 어떠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네. 그런 메시지라든지 지시 정황이 있다라면 그게 또 하나의 증거로 활용이 될 거고요. 예. 또 이게 유효당원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만약에 이 당비를 납부하게 되는 이 자금에
자금에 대해서 통일교에서 지원을 했다라는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로 사실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까지 그렇게 만약에 과조가 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강요의 정도에 이르렀다 하면은 사실은 정당법에는 입당 강요죄라는 죄가 있어서 그 부분 처벌할 수가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입당을 강요당해서 경선이라든지 전당대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당내 경선 방해죄라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통일교 간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봤는데 최소한 또 하나 필요한 것이요. 건진법사하고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요. 또 나와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에서 예. 아마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오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 건진법사가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그냥 자기의 영향력을 통해서 당원 가입을 통일청을 받아가지고 제공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건진법사가 받는 혐의가 워낙 많은 것 가운데 이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일종의 친윤 지도부를 구성하려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전 제가 보기에 이 가설이 조금 신빙성이 없는 거는 예. 당시 권 의원은 이제 내가 만일 지도부가 된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건 윤 전 대통령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당정 일체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자발적으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내려놨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왕에 당원 모집했으니 이거 김기현 밀어주자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사실상 그때 권 의원이 불출마하는 거는 이미 예견됐던 것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준석 당시 전 대표를 몰아내고 예. 그러면 그 텔레그램 방에서 체리 따봉 주고받던 권 의원을 당대표로 시킨다면 이건 누가 봐도 윤 전 대통령이 당내 영향력을 장악하려 했다는 그런 이제 시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입증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 물론 특검의 몫이겠지만 가설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뭐 표피상으로만 보면은 뭐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려고 이제 얘기를 나눈 메시지로 보이지만 정작 그때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연결이 되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생각 어때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야 국민의힘을 이제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권성동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나 저희가 봤을 때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뭐 권성동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오히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가깝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권성동 의원 말고도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탁을 받아가지고 권성동 의원하고 알게 돼가지고 또 그쪽 라인으로 엮여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 20대 대선에서도 신천지 어떤 경기도의 간부가 양심 선언도 했잖아요. 신천지도 이렇게 당원 모집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가설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확실한 물증, 증거를 네. 확보를 해야죠.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근데 그것은 저는 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예. 밝혀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당원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당사자들은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 전 통일교 간부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권성동 의원은 당선도 안 됐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지민 법적으로도 원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정황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뭐 자백하지 않는 이상 정황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그게 만약에 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계획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사실 결과론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입당에 대해서 강요를 했고 그 입당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당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입당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전당대회에서 원했던 이 당원이 원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당 자체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수라든지 이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뒷부분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을 살펴볼 텐데 최수영 프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천 개입 의혹 하나 있고 이번에는 전당대회까지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보는 게 두 가지 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의 아주 고유한 영역인 것을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동안 이제 이게
사실 검찰이나 수사의 영역이 아닌 어떤 거는 이제 이를테면은 전당대회 관련된 거라든가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의 과거 돈봉투 사건 전대 이제 송영길 대표 때 이제 그 물론 사건이 전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제 실제로 매수를 위해서 돈봉투가 돌아갔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깊숙하게 수사를 개입한 거고 뭐 전대를 뽑는 과정이라든가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있어 오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특정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그 이제 당내 경선이 있었던 지방자치제 이런 선거 때 돈을 주고 이제 당원 모집을 유도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됐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종교 집단에게 접근해 가지고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 예. 이 부분들을 특검이 들여다 본다는 자체가 이건 사실 공천 개입 의혹과는 또 다른 이게 뇌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좀 말하자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송은석 원내대표가 막 권 의원 압수수색 할 때 당원 의원들 또 권 의원 방 앞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대응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공천 개입 의혹은 수사가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예. 이렇게 불거진 통일교가 전대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예. 만일 이게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뭐 근거 없음으로 드러나면 모르겠지만 이게 만일 사실 이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이 감내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건 사실 어찌 보면은 전당대회의 그 행위 자체가 정통성을 잃는 사안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가설이 좀 입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예. 만일 그렇다면 이거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 있으면서 전당대회 많이 하고 선거 그렇죠. 치러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당원 가입은요. 한 2, 30명만 딱 휴대폰 뺐잖아요. 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하물며 1만 명을 모집했다고 하면 1%인 100명만 휴대폰 들여다보면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문제는 정당법 49조 당대표 경선 방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도 오히려 특검에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라고 규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최소한 필요 네. 하나 10,000명 정도 아까 네, 권리당원이라고 그렇죠. 그랬어요. 네. 10,000명? 10,000명 정도면은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권리당원 대선 후보 경선 기준하면 75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75만 가운데 이제 뭐 전당원 투표가 이제 하게 되면 75만이 참여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제 대선 그러니까 경선 룰 구조가 대표 구조가 지금 80 당대표 그러니까 당원 80에 8대 국민 여론조사 2잖아요. 예. 당시는 이게 당원 100%였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10,000명이라 그러면 그럼 75만 가운데 10,000명이라 그러면은 이걸 조직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10,000명이 이제 여론을 끌어가는 이제 그런 그 좀 말하자면은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예. 75만 가운데 10,000명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직적으로 물론 이제 10,00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 75만이라는 그리고 전당원 투표 근데 그때는 당원 100%였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엄청난 결과를 미쳤을까라는 점에는 저는 조금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 이 10,000명이라는 충성스러운 당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맹점이 있냐면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를 할 때 이 10,000명은 전화기 자꾸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세론을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이고 10,000명이 보통의 우리가 253개 총선 지역구가 있잖아요. 보통의 권리당원 한 2,000명이면 됩니다. 근데 5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뭐 10,000명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저는 또 당시에 당원 100%로 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혐의를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청탁 의혹인데 그제 이미 건진법사의 법당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죠. 이틀 뒤에 통일교로 간 겁니다.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미 하셨는데 어떤 부분 새롭게 보시긴 하세요? 이전에 압수수색 당시에 놓쳤던 것들도 좀 보신 게 있으실까요? 안에 당사자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틀 전 압수수색에서 특검이 뭘 찾았는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뭘 찾으러 들어간 건지도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박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좀 실물 이런 거를 일단 찾으려고 할까요? 특검?
특검에서? 사실 실물을 찾으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사실 실물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본인이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실물은 지금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통일교 측에서 이걸 받을 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받았는지 이런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통일교의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청탁을 받았다라고 하고 예. 있으면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과연 법당에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도 사실은 맞춰줘야지 이 혐의가 맞춰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건진법사 그냥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 간에 뭐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연락했던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실물뿐만 아니라 뭐 주고받았던 뭐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뭐 찾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이제 강제 수사를 보면은 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친윤이라는 의원들을 겨냥했다는 얘기인데 권성동 의원실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영상은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얘기만 할 수 있게 저희가 그전에 착수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아니 저만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변호인 입회 기다리는 게 위법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 막으시는 건 저 위법입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지금 최수영 평론 네. 인물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4명의 현역 의원이 공통점 친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친윤 게이트로 이제 급부상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따져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좀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표현합니다. 아마 이번 세계 특검의 입구는 김건희 여사지만 예. 아마 종착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거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친윤의 핵심이었다는 건 너무도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개입 사건 때 실명이 등장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예.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의 초기 실세였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윤상현 의원까지도 윤상현 의원은 뭐 사실상 뭐 전방위적으로 공천 개입서부터 이제 내가 상현한테 저 얘기했어라는 육성까지 이름도 나왔으니까 나오고. 예. 저는 뭐 이걸 이제 친윤 게이트라고 이제 언론은 이제 표현하지만 실적으로 이 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서 조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이 네 사람들은 지금 이럴 겁니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우리한테 특검 칼날이 올 거는. 다만 이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도록 우리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이분들이 물론 이 정치인들이 물론 이제 협조는 다 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특검이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을 때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고 보지만 예. 저는 이 네 분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전 임종득 의원도 했잖아요. 근데 특검이 만일 이분들 외에도 정말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다 압수수색한다? 이건 동의하기 어려운 게 특검도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의해서 하는 만큼 예. 압수수색도 정밀 타격형으로 좀 서지컬 스트라이크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름 나왔다고 이렇게 자꾸만 또 모든 사람에게 한다는 건 사실 의원회관에 뭐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과거 저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하려면 대통령실에 자기 근무처를 압수수색해야지 작년에 당선돼 들어온 사람의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보다는 이렇게 정밀 타격형으로 하는 건 동의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건 조금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뭐 앞서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체에 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 소명 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압수수색 같은 경우 사실 참고인이나 제3자의 장소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범죄와 관련되기만 하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의원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이거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사실상 사실 문제 없이 사실 발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강성필 부대님 안 나왔던 인물이 이철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은 관여됐다는 것이 처음 나온 건데 구명로비 의혹을 여러 가지 오늘 특검 설명은 그래요. 구명로비 의혹을 보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주변 인사에 대해서 구명 로비한 흔적이 정황들이 많더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의원들을 압수수색부터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최소한도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갈 정도면 제 생각에는 아마 참고인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부터 먼저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소명이 될 만한 좀 증거가 나왔고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에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압수수색 나온 이 네 분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황이 어느 포착이 정도는 있기 있을 때문에 것이다. 그리고 예.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빠진 것도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저는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이분은 아직 현역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이미 수색 같은 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나름대로의 그 예. 아래 하위부터 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입증이 좀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법률 전문가인 정점식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검사를 했지만은 이런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이런 영장을 발부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영장을 청구한 특검도 문제이지만 이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압수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필요하면 해야 되고 또 협조해야 됩니다. 참고인 진술 저기 한다니까. 권성동 의원님은 이미 하고 지역 사무실 아 하고 그래요? 있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글쎄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담담하네요. 예. 이철규 의원도 그 치안감 출신입니다. 경찰에서 경찰 출신이죠. 그 정보국장도 했고 이제 예. 지방청장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진행될 때는 협조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 겁니다. 일선에서 이제 수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한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저 말에 그 본인이 이제 참고인 자격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혐의가 입증되지 아직은 않아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이니까 내 당연히 협조한다. 이제 그런 뉘앙스도 묻어 있는 거는 예. 뭐 우연히 이제 통화 기록 하나 발견된 것 그 때문에 나는 하는 거니까 협조하겠다는데 권성동 의원은 법률 전문가인 이제 정전식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정전식 의원은 이런 영장은 정말 24년 동안 내가 받은 적도 없고 청구한 적도 없다는데 저희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온 거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이미 실명이 거론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특검 입장에서는 안 할 도리가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무슨 뭐 펜스 부통령을 연결해 줬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뭐 통일교 그 행사. 통일교 간부의 그 통일교 전 간부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했다는 흔적도 있어서 예.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면 당연히 이제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충분하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까지는 저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저는 이 말하자면은 그 특검이 정치를 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고 예. 여론전을 하는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말 정밀하게 해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는 거, 전 특검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런 반발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나는 왜 압수수색을 당하냐 전방위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성동 의원과 그러면 통일교의 교집합은 현재까지 언론 보도 수준에서 보면은 이제 통일교 뭐 전 간부 행사에 참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였을 때 역시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했다. 여기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수준에서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강성필 부대변인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유독 정치권이 종교계에 좀 공을 많이 들이죠. 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종교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수 인원으로 해서 다수의 표를 가져올 수가 있기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특히나 이제 전당대회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관심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특수한 목적이 있는 집단에게는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집단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또 그 특정 종교에게 또 나름대로의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보통의 이 종교 집단들도 나름대로 다 민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민원이
어려우니까 민원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특검도 그런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박판일 변호사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서 정당법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이런 교집합에 대해서도 뭐 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댈 만한 게 있나요? 사실 뭐 정당에 가입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단순히 정치인이 어떤 종교단체와 예, 예. 이런 뭐 교류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죠.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고 그게 사실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라 하면 그때는 정당법으로 규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좀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내에서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무책임한 영장을 청구하고 또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해서 신중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국회의장께 했습니다. 일단은 최선생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국회의장에게 이제 그거를 부탁한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의장이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부를 대표해서 너무 사법부의 과도한 수사를 좀 입법부를 자제시켜. 대표해서? 예, 입법부를 대표해서 사법부가 좀 과도한 수사하는 걸 좀 산부 요인의 수장이니까 그래서 예. 이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우 의장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그러면 정치가 또 수사에 개입한다는 수사 중립성에 또 그 원칙이 위반된다는 또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게 3개 특검이 지금 현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인데 국회의장이 누구에게는 압수수색하고 누구에게는 압수수색하지 마라 기준을 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간 거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현 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고립무원이다 보니까 어디에다 얘기가 소수 야당이기도 하고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장이 국회의장에게 조금 해달라는 얘기는 이제 민주당을 대표해서 하는 국회의장은 아니니까 다만 우리 전체를 보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300명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예. 사법부에 이렇게 무절제한 수사는 좀 막아달라는 얘기 같은데 저는 충분히 국회의장이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좀 더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사실 이런 검찰 특검에 이제 수사가 과하다 그러면은 여론의 역풍을 등에 업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지지를 저희가 뒤에 보겠지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검찰에 뭐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뭐 명품백 같은 경우도 불기소돼 버리고, 뭐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불기소해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이미 불신이 쌓여 있었고 그것이 특검 조사로 조금씩 이 윤곽이 드러나니까 야 역시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이게 확신이 들어버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더 궁지로 몰리는 것이고 예. 사실 국민의힘이 정말로 어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특검 찾아가야죠. 성호석 비대위원장이. 뭐 국회의장을 찾아가는 것도 뭐 너무 번지수가 틀린 건 아니지만 예. 사실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어떤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면 저는 특검 찾아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